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과학연구소장 유홍손입니다. 자, 9월 23일 날 연세대 자연계 대비 논술. 자, 그래서 이제 9월 23일 날 시험이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또 9월 6일 날 모의평가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수업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핵심인 2024학년 대비 화학 논술 연세대 준비를 하는 그런 OT 강의로 여러분 수업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무슨 대학별 논술 전형 결과 쭉 나와 있죠. 작년도 결과.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유형별 전략, 논술 답안 작성 이런 것들 뭐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강사진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콘텐츠들이 있는데요. 논술 우수자, 맞춤 첨상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2023학년도 연세대 논술 100%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 뭐 등급 같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과목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화학 논술에 대한 내용들 보고 그 다음에 화학을 선택하는 과들 굉장히 많죠. 여기 설명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작년도 2023년도 연세대 수시 모집 논술 자연계열 화학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보세요. 독일의 화학자 하버. 자, 하버법 아시죠? 공중질소고정법인데요. 질소와 수소로부터 암모니아를 합성했던 사실을 제시하였고, 오스발트는 암모니아로부터 질산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나와서 화학공학이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하버가 제시한 방법은 200기압 정도의, 그 다음에 500도라는 고온 고압이 요구된.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르 샤틀리 법칙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시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이었는데 하버와 모시의 협업으로 1913년 하버 볼시법을 개발하여 암모니아 상업화에 성공했고요. 암모니아와 질소로 만들어진 질산 암모늄은 대표적인 질소 비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업혁명을 이뤘다. 거죠. 다른 질소로부터 요소를 사용하고 이 또한 암모니아부터 합성된다. 그랬습니다. 나번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 중 질량 기준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철이죠. 원자번호 26번의 철. 대기 성분으로 가장 많은 것은 질소죠. 대기의 78.2% 정도 되어 있습니다. 또 생명체를 구성하는 요소 성분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및 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탄소 화합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광합성 식물은 토양의 성분을 흡수하여 성장하며 광합성 과정에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이제 생화학 내용인데요. 그래서 광합성에 대한 그죠?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나중에 포도당 합성되고 또 산소가 발생하는 그런 건데, 그 중에서 단백질 및 핵산이 중요한 구성 성분인 질소는 매우 안정하므로 일부 박테리아를 제한 생명체에는 대기 중에 질소를 직접 이용할 수 없죠. 자, 이 방에 78.2% 대기인데 이걸 바로 우리가 단백질로 합성할 수는 없죠. 자, 그럼 어떤 과정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자, 질소의 순환 과정 같은 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겠죠. 자, 다음 보세요. 2020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엄청난 규모의 폭발 사고가 발생한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핵폭탄 터진 쪽으로 어마어마한 폭발 사고가 있었죠. 자, 이 폭발 사고로 창고에서 대량으로 적재됐던 질산 암모늄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질소가 터진 거죠. 질산 암모늄이. 질산 암모늄은 안정한 상태로 보관 가능하지만 엄청난 충격이 가해지만 빠르게 분해된다. 그랬어요. 대부분 폭발은 산소 공급이 없어도 분해되어 대량의 기체들로 열을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산소가 있어야 터지는 게 아니라 산소 없어도 자체적으로 분해돼서 열을 발생하는 그런 발열 과정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충분히 큰 에너지를 가진 반응물들이 적절한 방향으로 충돌하고,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 유효 충돌, 그죠?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자들이 있을 때는 반응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는 넘어야 하는 에너지 장벽, 즉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 뭐라 그래? 액티베이션 에너지,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 속도에 큰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또 유효 충돌도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 기초 상태에서 두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 1몰을 끄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는 결합 에너지라고 한다. 그래서 다양한 결합이 써 있죠. 수소와 수소는 이게 이제 436kJ/mol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질소와 산소 이렇게 돼. 어느 게 제일 커요? 결합 에너지가 지금 산소와 질소가 여기서는 제일 크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질소와 질소가 제일 크게 돼 있죠. 삼중 결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결합을 끊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번. 이온 화합물은 전하를 띤 이온들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된 물질이다. 그렇죠? 이온 결합물 또는 이온 화합물이죠. 그래서 NaCl, CaCl2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온 화합물은 매우 강력한 인력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대부분 상온에서 고체를 이루고, 또 일가 이온들로 구성된 이온 화합물은 대부분 물의 잘 녹아 수용액을 형성한다. 자, 소금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소금 같은 것은 상온에서 보통 굉장히 단단한 결정체이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이온 결합물 결정체 약간 밀려버리면 서로 플러스와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결합, 그러니까 붙어갖고 딱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깨짐과 쪼개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아무튼 일가의 이온들로 된 NaCl이 녹는 점이 거의 801도, 상당히 높은 녹는 점인 것은 뭐예요? 강한 결합력, 정적적 인력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바번 우리 몸 전체를 순환하는 혈액은 거의 일정한 pH를 유지하는 완충. 자, 완충용이 나오면 여러분 이제 버퍼 솔루션, 즉 공통 이온 효과 이런 것들은 이제 떠올라야 되는데 화학 원만 하셔서는 조금 안 되겠죠. 그래서 화투 내용을 어느 정도 버퍼 솔루션에 대한 공통 이온 효과 같은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산성이나 응급설 음식을 섭취하거나 몸속에 산이나 염기가 생성되더라도 혈액의 pH는 거의 7.3에서 7.4로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공통 이온 효과 때문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자, 이렇게 쭉 내용 완충력 덕분이고요. 체내에서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은 염기성 물질 암모니아가 생성되죠. 또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 간에서 중성의 화합물인 요소로 전환돼. 그래서 오르니틴 회로. 그러니까 이거는 생물 지식도 어느 정도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암모니아가 아니고 요소로 합성돼서 간에서 그리고 배설될 때는 요소로 배설된다. 그리고 여기 KB, 자 이거 뭐 아시다시피 이온화 상수죠. 그래서 1.8-5승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과정.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시문 핵심에서 쭉 읽어보시면요. 이제 화학에서 우리가 화학이 우리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량 문제를 해결한 하버 보시법이죠. 그죠? 그다음에 의류 문제. 지금 여기 있는 옷 이 폴리에스테르 같은 거 이게 전부 다 폴리에틸렌 이런 것들이 화학 결합 또는 석유 화학 제품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리가 말하는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룬 그런 화학적 작용들. 그다음에 농도, 압력, 온도에 변해서 하는 거 이거 바로 뭐죠? 르 샤트르의 원리. 자, 르 샤트르의 원리가 화학 문제에 안 나온다는 건 그건 이상하죠. 100% 나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 결합, 즉 광합성, 이온 결합물, 또 극성 공유 결합 이런 것들. 뭐 다이아몬드 결합 이런 것들 머릿속에 점들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각과 생명체, 탄소 화합물, 주산염 화합물, 그다음에 핵산의 기본적인 그죠? 그리고 열화학 반응식, 발열 반응, 흡열 반응 반응식, 그다음에 활성화 에너지, 그다음에 엔탈피와 결합 에너지. 자, 그래서 그 결합 에너지를 계산해서 총 엔탈피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통합과학에 나온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뭐 설명 안 해도 되지만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온 결합물, 그다음에 이제 화투에서 말하는 간단한 결정 구조, 그죠?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물의 자동화 이온화, 그다음에 이온화 상수, 산의 이온화 상수, 염기 이온화 상수,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 자, 이건 화학 원내용이죠. 근데 화투 내용에서 봐요. 산과 염기를 세개, 염의 가수 분해를 설명하고 완충 용액 생체 내 화학 반응 중요함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 1 보시면 하버의 암모니아 합성법은 농업혁명의 기반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질산 암모늄이 질소배려의 주요 성분으로 유용한 이유에 대해서 제시문을 참고하라 논술을 하시죠. 뭐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산소, 물, 소금 등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죠?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통합과학 내용도 설명해야 되지만 앞에 내용들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질소 비료,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얘기한 아까 중복되는 건데요. 엔탈피 결합 에너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문제 2를 보시면 제시문 다의 폭발은 질산 암모늄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폭발 과정에서 변화를 화학 반응식으로 완성하고 질산 암모늄이 폭발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문을 통해서 알아. 그죠? 그러니까 질산 암모늄을 분해하는 과정을 쓰면 되겠고요. 여기 또 뭐 이제 여기 기체의 온도, 압력, 부피, 몰수와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엔탈피 결합 에너지, 엔탈피와 결합 에너지를 거기서 이제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다음 헤스의 법칙, 여러분 총 열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답을 하시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문제 3번 보시면 질소 비료의 과다한 사용은 환경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바로 토양의 산성화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질산 암모늄 사용은 토양의 산성화를 유발한다. 그래서 질산 암모늄의 토양을 산성화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서 아까 그죠? 그래서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 이런 거 섞어요. 그러니까 질산 암모늄이 분해되면서 왜 토양이 산성화되는지를 여러분 알기 쉽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온화 상수를 사용해서 그 산과 염기의 세기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제시문 바를 참고로 하여 암모니아를 포함한 효과적인 완충 용액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라. 그랬어요. 이 용액에 소량의 산, 자, H3O 플러스죠. 요거를 첨가했을 때, 그리고 많은 양의 산을 첨가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중화 반응, 그 다음에
짝쌍과 짝염기, 그다음에 이온화 상수를 이용해서 많이 넣었을 때와 적게 넣었을 때, 그리고 우리 몸에서 생체 내 완충력에 대한 화학 반응의 중요성을 설명하시면 되겠죠.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계산이 복잡하게, 이제 과거 한 2, 3년 전에는 막 복잡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데 어려운 계산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화원, 화투, 그다음에 공통과학 내용인데 특히 화학투 내용에서 아까 얘기죠. 완충용액, 르샤틀레의 법칙, 헤스의 법칙, 그 다음에 생물에서 오르니티네로, 그 다음에 광합성 과정을 어느 정도 숙지하시고 답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2024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 작년에 출제했던 화학 내용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은 9월 23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자, 많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